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오셨습니다.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셔야 할 텐데 아마 그렇게 가실 거라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더욱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지. 네. 지금 두 분 자리 노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떨려요. 50만 원만 주면 150만 원만 주면은 한 달 출연료에서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도 자리가 위험하군요. 지금 몰랐는데. 아, 예. 주 120시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주 120시간 방송할 수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 조심하세요 좀. 자, 그래요. 정치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열이 형이 오늘 또 관훈클럽 나가가지고 150만 원에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받겠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80년대 노동과 관련해서 80년대 사고가 많았어요. 정말 이 날개 시대에 아주 권위적인 검사, 친자본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표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이거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는 임금 노동자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동 관련 발언만 딱 떼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한번 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책이. 책 나올 것 같아요. 뭡니까 주 120시간 최저임금. 또 그 산재 현장에 가가지고는 노동자 잘못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술자리에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렵다 하면서 했더니 우리 수준의 술집 이야기를 사장님들한테. 예,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을 감내하고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네. 최저시급 이하는 아예 가질 않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ILO 기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실제로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이런 이야기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도 계속 떠드는 거 보니까 지금 표 달아나는 소리는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바로 여론조사 흐름을 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0.1%포인트 차였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 네. 오늘은 1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얘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뭐 이런 여론조사가 다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안 봐도 되는데 특이하니까 또 보도가 되고 있어서 회사 이름 안공정 아닙니까? 공정. 네. 미디어 리서치가 예전에 조사를 굉장히 잘했던 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가 회사를 이제 폐업을 하고 그게 이제 칸타 퍼블릭이라고 지금 칸타 리서치. 네, 거기로 다 이제 이동을 NBS의 일원 아닙니까? 네, 네. 칸타는 MBS는 아니고요. 예, 외국계 회사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미디어 리서치 인원들이 전부 다 글로 갔거든요. 그래서 회사 폐업하니까 누가 그 이름을 그냥 집어다가 갖다가 쓰고 계신데. 미디어 리서치. 네, 네. 미디어 리서치 그래요? 예전에 MBC랑 많이 했었어요. KBS랑도 많이 하고. 예. 실력 있던 회사인데 이제 외국계랑 합쳐지면서 이름이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그걸 누가 갖다 쓰면서 지금 ARS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들쭉날쭉 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격차 갑자기 크게 나오는 거는 전혀 지금 이유가 없거든요. 격차 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보도하니까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저쪽이 15%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이기면 이쪽은 한 16%포인트 차로 이재명이 이기는 여론조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름을 정했어요. 뭘로 정했어요? 양촌 리서치. 양촌 리서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 양촌 리서치. 예. 도시도 아니, 농촌도 조사하는. 근데 김 PD님이 이제 회사 대표라고 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그걸 속이겠습니까, 정말 제가. 대추나무 리서치 뭐 대추나무 리서치. 저는 뭐 여론조사 회사 혹시나 하라 그러면 네. 경향 리서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경향 리서치. 경향신문 계열 같아서. 그런가요? 예. 좋네요, 경향 리서치. 도농 리서치가 낫겠다. 도농 리서치. 예. 경향신문이 그래도 창간 때부터 꾸준히 물론 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진보적 입장을 견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니 이제 사실 출발점은 그랬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승만이 이승만이 강제 폐간시키고 4.19
혁명 이후로 복간을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박정희가 그때는 기관지 비슷. 반장이나 보는 신문으로 기관지였죠, 기관지. 네, 바꿔버리고 MBC하고 강제 통합해버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매각했는데 그게 한화로 갔다가 거기서 신문 하나 갖고 있으면 좀 재미 볼 줄 알았던 김승현 회장께서 별 재미를 못 보시고 포기하셨는데 그 포기한 게 상당히 컸어요. 뭐 각종 부동산이니 뭐 그래서 이런 무슨 것들. 건설회사가 인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사원주 회사. 지금은 사주 사주회사, 우리 사주로 우리 사주회사. 됐는데 네. 막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언론사의 기업 소유를 뭐 막을 수는 없지만은 네. 네. 건설사만큼은 좀 소유 안 하는 어떤 법이 좀 있었으면 지금 좋겠어요. 저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네. 예, 이번에 또 호반건설 회장이 서울신문 회장으로 아 그래요? 예. 그거 참 호방건설 갑자기 좀 많이 급부상. 지금 뭐 지방에 민방부터 해서 네. 건설사들의 언론 소유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심각하거든요. 아니 당장 서울 민방 보세요. SBS. 네, 그러니까 그렇죠. 태영건설. 네. 건설사만큼은 좀 언론사 소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왜 언론을 소유하겠어요? 대관 업무 원활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 속보이는 짓인데.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론 계속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조사가 3개가 나왔어요.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 그다음에 TBS와 KSY 조사, 그다음에 어저께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가 있었거든요. 세 군데 다 이제 격차가 지금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MBS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네. MBS가 이번 주는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뭐 이사 간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조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고 지금 리얼미터도 다음 주에는 한 15%포인트짜리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 양촌 리서치로 바뀌는 리얼미터도 지금 조사 방법을 가상 번호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리얼미터. 리얼미터도? 네네. 오. 네, 리얼미터가 그동안 ARS RDD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가상 번호로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 다음 주부터 조사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가상으로 간다. 네.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근데 정확도를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조사 특징은 일단은 3개의 기관 조사가 오마이와 리얼미터는 두 후보 간 격차가 5.5%포인트, 이재명 후보 39.7, 윤석열 후보 45.2, 그다음에 KSY와 TBS 의뢰 KSY는 이재명 후보 40.6, 윤석열 후보 42.0, 후보 간 격차는 1.4%포인트, MBC는 이재명 후보 34.5, 윤석열 후보 38.7, 후보 간 격차는 4.2%포인트인데요. 이제 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서울에서 그동안 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 그리고 이 현 정부나 정당에 대해서도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분위기가 약간 이제 강도가 좀 약화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조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뭔가 더 접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조사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신년 랠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성렬이 형, 건희 누나 아주 맹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도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볼 수 없는 분들인데 하여튼 여론조사 다음 주쯤엔 어떤 변화가 예상되세요? 지금 제가 볼 땐 지난주까지의 전체 전화 면접 조사 트렌드는 거의 초박빙 아니면 거의 붙었었거든요. 네, ARS 조사.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예, 조사. ARS 조사는 아직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격차도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예요. 격차 조금 더 큰 편이어서.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조사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 토론의 결과랑 네. 또 강원도 방문해서 뺑소니 20분 면담하고 뺑소니 친 거 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되면 크로스가 한두 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따라잡는 양상이고 어떻습니까? 지지층. 이게 원래 그 민주진영 지지층이 대부분 복원된 겁니까?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자들은 거의 이제 80%까지 양쪽이 다 결집도가 80%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층 다 결집했고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층이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결집도가 한 70% 중반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60% 초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연령별로 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주까지는 40대가 이끌었어요. 예. 이번 주 들어서는 50대와 30대의 이제 상승폭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후보로 상승하는 추세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30대는 좀 회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는 것이 있고 약간 혼조세고 네. 5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확실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는데 여성층이 아직은 기울지 않고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 50대 그리고 30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요새 그 질문이 있어요. 왜 역전을 못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막 결집이 되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3대 6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거든요. 네. 60대의 그 인구 구성비가 한 29% 돼요. 유권자에. 상당하네. 네,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60대를 그냥 저 상태로 두면은 전체적으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한 5%포인트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사님이 좀 어르신들 많은 지방이라든지 서울도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문을 열었어요. 다니실 수 있는 만큼 좀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연경 네. 씨가. 일단 저도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다행으로 느끼는 게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3명의 삼두 전략, 메두사 전략, 머리가 3개. 네, 그렇죠. 메두사라고 메두사. 하셨어요. 메두사. 느낌 오지 않습니까? 메두사 느낌? 딱 전략이 오네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네. 것은 다행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까지 회복했다. 이 부분도 아주 좀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시점이면 이제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중도화 전략, 하나는 새로운 투표층 전략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중도화 전략은 전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50대나 60대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지역적으로는 영남 쪽, TK라든가 PK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투표층 전략은 결국은 20, 30대 전략이고 혁신이라든가 성장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답안을 내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승부는 중도화 전략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투표층 전략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화 전략은 하수 정치인들을 하는 전략인데 다 이거 씁니다. 저쪽은 당도 중도화 전략 쓸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투표층 전략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20, 30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수도권에서의 전환을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도화 전략과 함께 2030의 마음을 잡는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 이재명 후보. 그죠. 아니, 윤석열은 뭐 할 수 있는 게 술 같이 마시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나 전략 오래 하신 분들이 윤석열 후보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 승패의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권 교체 여망을 안고 윤석열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의 어떤 여망 같은 것들을 좀 사그라뜨리는 전략은 없습니까? 말하자면은 아이고 정권 교체 잘못했다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정서도 좋고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많이 좀 부족하고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정권 교체 지수가 이제 50% 위에 있었거든요. 50에서 한 53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50% 아래로 떨어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KSI 조사도 보면은 정권 교체를 야권 후보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9.6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가 지금 42밖에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 4, 5%는 지금 정권 교체가 높으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층이 한 4, 5%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오면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이제 맡길 수 있느냐 불안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좀 국민들이 이제 잘 아마 이제 조만간에 TV 토론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오늘도 관훈 토론이 있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라도 이제 계속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하여간 여론도 좀 바꿔서 네. 아니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임기 말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은 거고 그렇죠. 또 민주당에 대한 비토도 아직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그 새로운 어떤 투표층을 만드는 거의 전략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느냐 거기서 이제 좀 꾀를 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후보가 일정을 잡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회고적인 정세에 기반해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에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보고 이건 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글로벌하고 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들고요. 의미에서 구로동 쪽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여기 동의합니다. 일정이네요. 예, 동의합니다. 저 젊은이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 네네. 많이 만나셨으면 여기가 좋겠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일자리와 부동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와 부동산입니다.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 이걸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세력이고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 불만 세력이 되었으니까 이 층을 이재명 후보가 정말 끌어안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론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국민의힘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김건희 경력이 또 허위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한 거 보니까 뭐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이게 진학할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한테 국민 세금이 또 투여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 중한 범죄인 이력 부풀리기 이런 걸로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리플리 있잖아요. 증후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 무슨 협회인가 거기는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거기서 뭐 기획 이사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어디 뭐 무슨 만화 대상인가? 네. 거기서도 대상자는 딴 사람인데 자기가 대상 받은 것처럼 또 이력서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혹시 그 상 받은 사람이 김명신 아니냐? 혹은 줄리 킴 아니냐? 물어봤어요. 답은 없더군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아예 가상세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다가 그냥 막 집어넣는 그게 거. 리플리 증후군.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리플리 증후군이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 리플리 영화 때문에 네네, 나오는 맞아요. 말이죠. 알랑드롱이 그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나오거든요. 그게 나중에 네. 리바이벌 돼요. 아, 또 리바이벌이 그래서 저는 됐어요? 맷 데이먼 나오는 그 아, 리플리를 그걸로 봤거든요. 보셨어요? 봤는데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너무 있어 보이니까 한국식으로 바꿔서 화차 증후군으로 해서 화차 증후군. 화차 증후군.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에 보면은 그렇죠. 영화 배우 김민희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예. 남의 이력을 다 사서 살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나오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아, 화차 증후군. 화차 증후군으로 바꿔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자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럴 일 없다고.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아무도 없을 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법적으로 하면 사무소 위조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죠, 네, 솔직히. 사무소 위조에 해당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검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걸 그냥 국민들이 넘어갈까 싶은데 또 YTN이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YTN이 보도했는데 또 윤석열이 말하자면 오늘 뭐 씹어버리니까 계속 YTN이 보도하고 있대요. 예. YTN의 힘은 그 공공장소 이런 데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식당 저 이런 데서 다 보잖아요. 식당 심지어 고속도로 은행. 휴게소 이런 네. 데 자막으로 큼지막하게 나면은 그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2%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이게 MBC 코리아 리서치 어저께 조사 보면은 배우자 검증에 대한 문화, 이제는 여론조사 할 때 막 집어넣어요. 배우자 검증과 관련해서 80.2%가 검증을 해야 된다. 당사자 아니므로 검증 불필요하다는 17.2%였고요. 사생활 포함해서 모두 다 해야 된다. 25.7%. 사생활 빼고 그냥 도덕성만 해야 된다. 이게 54.5여서 배우자 검증은 필요하다. 의견이 10명 중 8명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은 네. 행정부의 수반을 넘어서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죠. 국가 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법률적 지위를 일부 나누어 가집니다. 부인이 특히 이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산을 같이 쓰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2부속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률적 지위까지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부인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 검증의 방식은 법률적인 부분과 도덕적 방식 두 가지 다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화가 난 듯한 걸 억누르면서 굉장히 변호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국민한테 성질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검증이 과하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은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내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지금 내 문제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거야말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네. 네. 사과하고 개 나옵니다 또. 걔가 나와요 또. 아니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자기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귀찮아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빨리 날 청와대 넣어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역으로 생각하면 조국 장관 건 때 정경심 교수 문제라든가 조민식 문제라든가 본인이 탈탈 털었던 거 생각하면은 이건 굉장히 균형감이 없는 발언이에요. 맞습니다. 참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씨는 그냥 이 자체가 다 귀찮고 뭘 토론을 하고 그렇죠. 뭘 또 사람들 달래가면서 같은 편 만들고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후대 타는 놈들의 행태가 그래요. 그렇죠. 지지율을 계속 자기가 높게 나오니까 예. 이건 다 된 밥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내버리면 지금도 선거운동 기간 국민이 유일하게 후보자한테 갑질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뭐 그렇죠. 계란도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기간을 쌩까고 바로 청와대로 가겠다? 또 게다가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부인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좆되는 거예요 나라가. 저는 그 나중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를 뽑아놓고 보세요 형님.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얼마 안 있다가 덤빌 겁니다. 싸울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과오를 다 그냥 지워버리는 거지. 그 국민들한테는 윤석열과 싸운 사람 이렇게 각인되면은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이 과오가 지워져. 늘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잖아. 우리 그렇죠. 이준석 씨 그리고 김종인 형. 그러다가 이준석은 탄핵 때 나갔지. 종인이 형은 또 총선 때 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든 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맞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한동훈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하명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 좀 혼내줘라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꼭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이제 예.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 잘못했으면 죽어야지. 근데 잘못하지도 않고도 단지 윤석열에게 밑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만드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죄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 2년 안에 뭐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저항을 만나게 되고 제2의 촛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맞아요. 게다가 또 직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의석이 100석이야.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또 이제 이 방법이 있지. 여당 의원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검찰 정보국가 윤석열 후보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 인사검증이나 이런 데 실수할 일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 수사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다 정확하게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터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불법 합법 가리겠습니까? 스타일상. 정부 이름은 탈탈탈 정부 되겠네.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여당 의원들. 그래서 네. 뭐 오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 중에 뜻맞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막 하고 트름을 내뱉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도 술을 처먹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소화가 안 돼서 트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당 의원들 결국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이쪽에서는 수박으로 불리는 그 의원들 생각하니까 이제 토가 쏠리는 거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 연정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의 세 가지 묘수가 손실보상금 100조, 통합정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개헌이 불가능하면 책임총리제 형태 아이고, 이렇게 해서 권력 분점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 할배가 참 개꿈을 꾸고 계시네. 할배 내가 영원한 꿈이 영원한 본인이 이제 총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원한 꿈입니다. 아이고 아니 천하의 윤석열이가 그걸 받겠다 참. 어떻게 해서 된 대통령인데 영감님한테 나눠줍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대통령 되면 그냥 검찰총장 역할이나 계속하고 대통령 역할은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저 영감님은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80이 넘은 양반이 아직도 철이 없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미쳤다고 윤석열이가 그 영감님을 위해서 권력을 나눠줍니까? 아유 박근혜한테 당해보고도 또 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웃음만 납니다. 아유 참 그 형님 너무 좀 아니하다 못해서 정말 털 떨어져 보여요. 어떨 때는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영감님한테 권력을 나눠줍니까? 아유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영감님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이 역사에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세상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나 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TV와 함께하고 계신데 정치생쇼 광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 이 모양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생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 고소하고 달콤한 빵 굽는 냄새만큼 힐링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다 커피 냄새까지 은은하게 가해지면 얼마나 마음부터 따뜻해지겠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즘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로 집에서 힐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의 크루아상 생지는 첫째 오랜 연구로 완성한 4가지 종류 밀가루의 절묘한 블렌딩으로 바삭함과 촉촉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제과 명장 박준서 베이커리에서 20년 동안 키워온 천연 발효종 르방을 사용해서 맛도 좋은데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 빵준서 크루아상은 최고급 버터만을 사용합니다. 빵준서 크루아상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바로 최고급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공장형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로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속 냉동된 크루아상 생지를 트레이에 담아서 엉겨붙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쁘게 홈 베이킹이 가능합니다. 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에 170도로 15분, 가정용 오븐에서는 190도로 20분이면 완성됩니다. 굽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해동하신 후에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맛있네. 자, 빵준서 맛있네요. 미니 크루아상 생지 한 팩 360g 16,900원인데 두 팩은 26,900원으로 20% 추가 할인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먹거든요 이거 같은 거 빵준서 거 아, 먹는데 그래요? 이게 반죽이 이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잘 생지라는 게 반죽된 상태로 이렇게 진짜. 냉동실에 있다가 꺼내서 먹는데 저희는 한 번씩 심심하면 이거 크루아상으로 오븐에 구워 먹기도 하고 와플 그게 있어요. 기계에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먹기도 하거든. 그것도 맛있어요. 네. 이 밀가루가 이거 좋은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안은 또 촉촉해요. 엄청. 발효종이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네. 아, 발효종을 하나 더 안 키워서. 주나? 지난주에 호떡도 못 먹었는데. 그래요. 크루아상 여러분, 빵준서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맛있어서 맛있네요. 맛있네. 안주 용도로도 좋겠어요. 안주요? 안주 용도로 우리 저 성렬이 형 한잔 하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입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빵 많이 먹으면 좀 더부룩한데 이거는 안 그러네요. 우리 집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빵을 많이 먹는데 네. 저는 이제 이 크루아상을 먹는데 스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딱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애들은 또 스콘 좋아하더만. 근데 이게 진짜 아침에 먹으면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좋아요. 자, 여러분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였습니다. 술독에 빠진 윤석열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을 너무 회피하고 토론은 물론이고 간담회도 회피하고 관훈 토론회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이 한번 관훈 했으니까.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기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잘못했어요. 진짜 좀 날카롭게 보였는데 네.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시절, 그다음에 뭐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은 수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잘합니다. 차라리 정책 질문을 했더라면은 그쵸. 훨씬 더 엉터림이 판명 났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엉뚱하게 답을 했는데 어떤 질문자 누군지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자 아주 진짜 이 윤석열 똥구멍 핥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어떤 패널이 엉뚱한 답을 했는데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대한민국 기자 수준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질문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듯 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방어벽을 잘 치면서 답변을 그렇죠. 하긴 윤석열이가 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질문을 그런 했는데. 것만 한 것 같아요. 진짜 정책을 물어봤으면 또 어버버 했을 텐데. 틀림없이 네. 질문한 놈들하고 뭔가 좀 컨센서스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교감, 서로 저 어떤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을 거라고. 변명하기 좋은 질문을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할 때 언론 브리핑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변하는 스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화를 낸다거나 네. 액션을 크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걸로 보여주더라고요. 정책 질문했어야 돼요. 앞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노동 네, 관련 질문이나 맞아요.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워크와 레이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뭐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정책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검찰총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